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전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코딩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코딩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지금 뭐 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좀 집어드리고 어, 실질적으로 어떻게 코딩하고 있는 그 코딩 내용을 보실 필요는 없고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AI하고 저는 클로드화하고 있는데 클로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만 파악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레벨 3단계 계신 분 정도 수준으로 맞춰서 지금 하는 거고요. 1단계나 2단계에서는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 이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 중에서 수정 사항이 있어 갖고 오늘 기획을 좀 했어요. 기획을 한 내용이 이겁니다. 좀 크게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기존 로직을 조금 변경하고 추가 페이지를 만들겠습니다라고 지금 지시를 할 거고요. 기존 로직은 부고 검색 페이지에서 신청자만 본인 확인 후 보기 수정 삭제 통계 메뉴를 이용할 수 있었는데 추가 기능으로 부고 검색을 두 가지로 나누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 벤치마킹을 하다가 이제 이 기능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추가를 급 수정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상주 검색이 있을 거고 일반 검색이 있어서 기존에는 상주 검색만 있었는데 일반 검색도 같이 넣고 싶다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결과 페이지 표시 방식은 상주가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일반인이 검색했을 때는 이렇게 나오게끔 해달라고 일단 대략적으로, 대략이 아니죠, 아주 디테일하게 적었습니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적어야 이제 이 검색 로봇이 인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 제-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처음 멘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잠시만요. 좀 보기 편하게 이 부분입니다. 처음 이걸 넣을 거거든요. 이제 어떤 AI를 쓰더라도 이렇게 당신은 업계에서 아주 유명한 웹 프로그래머인 척하며 다음 프로젝트를 맡아주세요. 프로젝트명은 부고장 서비스 사이트, 개요는 이전 프로젝트 매니저가 정리한 파일을 참고해라. 개발 중 이전 프로젝트 매니저가 그만두게 되어서 당신이 인수인계 받아 나머지를 마무리해 주기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한 게 계속 프로젝트, 그러니까 사이트를 만들면서 정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한 것을 이제 AI한테 시키는 거죠. "네가 좀 해 줘. 여기까지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정리 좀 해 줘." 계속 중간중간에 업데이트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을 뭐 핸드오버라는 파일이나 리드미 파일로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특히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프로젝트 파일 구조. 전체적인 인제 홈페이지 사이트의 인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DB 구조는 DB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고 말 그대로 인수인계 파일인 거죠. 다른 사람이 이 파일만 봐도 인제 프로젝트 인제 홈페이지를 바로 진행할 수 있게끔 정리를 이렇게 많이 잘 해 놓으면은 인제 이 친구한테 이제 명령하기가 좋은 거죠. 아까 말한 것 같이 이전 이전 프로젝트 명리 아 이를 이전 프로젝트 매니저가 정리한 파일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업무 파악을 먼저 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인제 어 이 친구하고 할 때 규칙을 정한 게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규칙 1, 개발 환경은 이런 언어로 해 줘라. 규칙 2, 모든 파일 작성과 수정 시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주라고 하면서 주석을 꼭 달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섹션 구분도 해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규칙 4. 그래서 기존 코드에서 새로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부분만 주석 단위로 정리해 주세요. 즉, 이전에 이미 적용한 코드 전체가 아닌 새롭게 바꿔야 할 부분만 주석 단위로 발치해 주면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코드를 제가 이제 이걸 수정해 줘 라고 했어요. 이 기능을 넣어 줘 라고 했을 때 기존 코드를 전체를 또 처음부터 써주기 시작하면은 이제 대화에서 토큰이 이제 대화에서 이제 토큰 양이 빨리빨리 닳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요점 정리해 줘서 내가 바로 수정할 수 있게 해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10가지 규칙을 이렇게 넣었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먼저 이 규칙, 제가 좀 전에 말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을 넣고, 그 다음에 핸드오버 파일을 정리한 파일을 이제 첨부 파일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렇게 했어요. 모두 파악되었으면 업무를 주려고 합니다. 아직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이 업무죠. 수정 보완하는 거. 이 업무는 아직 안 줬어요. 그러니까 먼저 진행 상황을 네가 이제 새롭게 맡았는데 업무 파악을 먼저 해라라고 먼저 던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업무 파악이 나중에 다 되면은 내가 업무를 다시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어떤 답변이 왔냐? 네, 인사드립니다. 웹 프로그래머로서 부고장 서비스 사이트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를 파악을 했죠. 그리고 제공해 주신 리드미 파일을 통해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구조와 데이터베이스 스키마 그리고 작업 규칙들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파악한 내용을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현재 제가 할 일을 알려주시면 위 규칙들을 준수하며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업을 먼저 수행하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럼 지금부터 제가 좀 전에 하려고 했던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넣어주는 거죠.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어 검색 기능의 변경과 추가에 대해 이해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작업이 명확하지 않으면은 혼자 상상하지 말고 나한테 꼭 물어보라고 했거든요. 위에 규칙 10가지 중에서 하나가. 그랬더니 그 규칙에 맞게끔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DB 관련 확인 사항. 이제 현재 이 테이블에 어떻게 맞나요? 그 다음에 이게 맞나요? 뭐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이런 사항들을 확인되면 코드 수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이 부분에서 답변을 주면은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작업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답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지금 제가 다 달았습니다. 좀 꼼꼼하게 달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을 했죠. 이 테이블 아이디가 신청 번호로 사용하는 게 맞나? 맞습니다 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QR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느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이전에 다른 페이지에서 이용했던 PHP QR코드 엔코더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면은 나한테 물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QR코드 이미지의 크기나 스타일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는지, 별도로 없다. 그냥 검색 결과 페이지의 레이아웃에 맞게 조정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지시를 할 거고요. 근데 통계 시각화 관련해 갖고는 어떤 걸 뭐 차트 라이브러리는 뭘 쓸 거냐 이런 식으로 준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하나씩 했고, 화면 구성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했습니다. 검색 화면을 하나의 페이지에서 탭으로 구분할지, 그러니까 상주 검색하고 상주 검색 탭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검색 탭이 있어서 눌렀을 때 검색 창을 입력 값을 따로따로 둘 거냐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 검색 화면을 같은 화면에 두고
신청자 검색을 제일 위에 두고 바로 아래 일반 검색을 둬서 신청자도 그냥 상주도 세부 기능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일반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탭을 자꾸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그냥 그 화면에 검색 화면이 크진 않으니까 이제 큰 비중을 차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두면 좋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부트스트랩 5에 어떤 컴포넌트를 선호하는지라고 했습니다. 카드 형태냐, 이제 박스 형태로 카드 형태냐, 아니면은 아코디언 이렇게 클릭했을 때 쭉 내려오는 이 형태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박스 형태, 카드 형태가 좋다라고 제가 이 답변을 달 예정입니다. 자, 한번 답변 한번 달아볼게요. 여기에 참고로 입력을 할 때 제가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띄어쓰기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보면 막 엉망이 되어 있죠. 그래도 얘는 다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자, 말귀를 잘 알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려주신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작업을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파일을 요청하겠습니다. QR코드를 생성하기 위해서 어,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달라고 했고, 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제 요청하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반응을 해주는 거죠. 그럼 진행을 한 거에 대해 정리를 하면은 계속 이걸 보면은 길어지니까 먼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AI가 알아듣게끔 그다음에 AI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침들을 정확하게 좀 정해 놓고 그다음에 최대한 상세하게 알려주면은 이 친구가 답변을 해준다. 그리고 무조건 이거 해줘, 이거 해줘가 아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진짜 말 그대로 직원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 직원이 이 궁금한데 이거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또 답변을 해주고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을 해줘야 이 친구가 최대한 이해를 하고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최대한 알려주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제 필요한 파일들을 이전에 사용했던 파일들을 한번 보자. 보고 내가 이제 판단을 하고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다음 단계를 넘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 내용이 필요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서 한번 끊어 볼게요. 자,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관련된 파일들을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줬고요. 그 다음에 QR 관련된 이제 라이브러리는 아까 이제 설명서 그러니까 전체 핸드오브 파일에는 이 내용이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디렉토리 QR 코드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줘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QR 코드 관련된 라이브러리 위치는 이런 식으로 QR 코드 밑에 이렇게 있다라고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QR PHP 외 나머지 파일들은 PHP QR 코드 폴더 안에 있다라고 디렉토리 구조를 한번 좀 지적을 해줬거든요. 그리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파일들을 모두 확인했고 QR코드 생성과 통계 관련 파일들도 잘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파일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 작업 전 한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버튼에 사용할 부트스트랩 아이콘은 CDN을 추가해도 될까요? 아래와 같은 코드로 헤드 태그에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뭔가를 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작업은 이걸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승인을 해야죠.
뭔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기존에 제가 하고 있었던 게 여기가 아니구나. 서치 이거죠. 여기에요. 이거를 이제 엎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 코드를 준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뭘 유지하라고 했죠. 기존 코드에서. 그러면 이거는 덮어 씌우면 안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음, 기존을 옆에다가 복사를 해놓고 지금 업데이트할 파일을 여기서 일단은 카피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갔지? 서치 파일이죠. 서치 파일에다가 붙여넣기 한 다음에 기존 백업 해놨던 거에서 하나씩 넣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위에서부터 여기 있죠. 기존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거 추가됐다고 했어요. 기존 스타일은 이거예요. 일단은 들여쓰기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하고 일단 소스가 잘 나왔는지 보아야 되니까 일단 먼저 붙여넣기만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을 때 쭉 내려갔을 때 기존 코드를 쓰는 게 여기죠. 기존 모달 및 스크립트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오다가 여기 있다. 여기서부터 여기 끝났죠. 메인에. 그래서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넣고 이제 결과 페이지를 보는 거죠. 보고 이제 하나씩 더 수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잘 나왔는지. 자, 제가 요청했던 대로 부고점 검색을 위에 상주 검색, 신청자 검색이죠. 상주는 이름하고 핸드폰으로 검색하게끔 되어 있고 일반 검색은 어, 얘는 또 이렇게 놨냐? 일반 검색은 이게 아닌데. 그렇죠. 일단은 상수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테스트로 많이 넣어놨거든요. 자, 검색 결과가 같은 페이지에 나왔어요. 신청 번호, 신청자 이름, 부고장 모바일, 부고장 QR코드 나왔고, 모바일 부고장 보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고인명, 장례식장, 발인, 그리고 이제 신청자 상주기 때문에 모바일 감사장 수정, 삭제, 통계까지 나옵니다. 통계를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음, 그죠? 통계를 시각적으로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통계 페이지가 이거거든요. 이렇게 나오게끔 이거를 시각적으로 여기에 나타내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장이 아직 개발이 안 돼서 그런지 여기에 안 나왔어요. 음, 제가 원했던 스타일은 이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상주가 아닌 여기 홍길동으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처음에 왔다고 치고 한번 해볼까요? 일반 검색이죠.
일반인이 검색을 했을 때 홍길동이라는 고인명입니다. 고인명이 홍길동이거나 신청자가 홍길동이신 분, 그러니까 상주겠죠. 처음에 만드신 분 이름이나 아니면은 고인 이름으로 했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나왔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나왔고 부고장 보기를 하면은 링크가 가죠. 이렇게 가고 QR 코드를 눌렀을 때도 제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잘 가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이제 여기서 이 상태에서 한번 그럴 일 없겠지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왔죠? 이 상태에서 수정할 사항들을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요청했던 거하고 다른 부분들을 또 이제 디테일하게 하나씩 넣어주는 거죠. 너 잘했는데 이거 제가 정리를 시간 좀 걸리니까 다시 끊고 갈게요. 네, 다음 단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정 사항을 정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했죠. 시각적으로 제가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QR 코드를 이렇게 놓고 제가 스크린샷 떠갖고 여기 파워포인트에서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알아듣지 않을까 싶어서 부고장 모바일 부고장은 이쪽에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통계는 지금 이 친구가 보여주고 있는 통계가 이렇게 보여줬죠. 근데 이게 기존에 개발되었던 그 통계 자료거든요. 근데 이거는 상세 보기에서 하고 제가 원하는 것은 여기 가운데에 이제 오늘의 통계가 가운데 나타나게 이 내용을 얘가 여기다 적었어요. 이게 첨부 임의처럼 배치해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잘했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고요. 통계 자료 중 오늘 방문자 정보 PC, 모바일, 태블릿 합계만 차트 이미지로 나타내줘. 최근 7일간의 통계는 하단의 통계 버튼, 하단이라고 하면은 여기죠. 여기 통계 버튼을 여기 눌렀을 때 보이게끔 하고 싶은 거죠. 통계 버튼, 상세 통계로 변경 바람. 이게 통계가 아니고 상세 통계로 변경해 달라고 한 거고 에서 확인 가능하다라고 했고 모바일 감사장 보기는 우측에 배치하고 고정 링크는 아예 링크를 하나 줬어요. 주려고요. 아예 만들 때. 여기는 이제 여기는 사람마다 부고장은 이제 다른 거고 여기는 감사 메시지는 그냥 하나로 그냥 통일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링크가 하나로 고정시켜 놔도 될 것 같아서 미리 정해 놔도 될 것 같아 갖고 여기는 이제 이게 땡큐.php로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또 검색을 하기 위해서 제가 감사장이 뭐냐라고 막 구글에서 검색을 해봤더니 이 감사가 그 감사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챗GPT한테 그냥 샘플로 던져봤어요. 돌아가신 분을 위하 상갓집에 방문했던 분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담은 웹페이지를 만들어 그 링크를 공유하라고 합니다. 원페이지 웹사이트를 만들어 주세요. 파일 이름도 추천해 주세요라고 해서 했더니 얘가 이렇게 만들어 줬죠.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니 뭐 나중에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긴 하죠. 파일 이름도 중요했는데 파일 이름 얘가 뭐라고 했지? 잠깐만요. 파일 이름 이렇게 참 파일 이름을 얘가 그래서 땡큐라고 정해줬어요. 이거는 한글 그대로고 그래서 그냥 지금 땡큐.php로 쓰기로 했습니다. 어디 갔지? 하도 많아서 여기에
어떻게 볼까요? 뭐 어쨌든 간에 한 장짜리가 나왔죠. 그래서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서 이렇게 해서 던져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됐죠? 그러면은 이거를 잠깐만요. 제가 만든 것을 스크린샷을 뜨고 붙여넣기를 하고 제가 정리한 요 명령어를 넣고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럼 얘가 이제 또 반영해 주겠죠. 질문을 하네요. 좋은 거예요.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혼자서 막 독단적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봐 주는 게 정말 좋다. 그러니까 빨리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1번 차트. 아이고, 차트. 자, 시간 관계상 또 이거를 잠시 중단할게요. 자, 질문의 답변을 제가 달았습니다. 봤더니 질문이 웃긴 게 있어요. 뭐 뭐냐면은 오늘의 방문자 정보를 보여주는 차트 유형은 도넛이나 파이 차트가 적절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서 제가 파이 차트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뭔가 곰곰이 봤더니 투데이 통계를 차트 이미지로 나타내기 버튼의 디자인은 기존의 회색 버튼을 그대로 사용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봤더니 제가 줬던 게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잖아요. 이게 저는 이해를 하라고 넣어준 건데 여기다가 이 통계를 투데이 통계를 차트 이미지로 나타내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는 이게 버튼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거를 만들까? 이 회색으로 만드는 게 맞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당신에게 설명하기 위해 넣은 문구입니다. 실제로는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웃기죠? 뭐 맞는 거죠. 지금 실제로 보이는 대로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 이제 이미지를 할 때는 이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것만 하고 설명을 그냥 넣으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를 배우는 거죠. 그다음에 레이아웃 관련해 갖고는 좌측에는 부고장 QR코드와 링크, 우측에는 감사장 QR코드와 링크가 배치되는 것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통계 이미지는 가운데 들어갑니다. 라고 했고요. QR코드 아래 모바일 부고장 보기와 모바일 감사장 보기 버튼의 스타일은 파란색 아웃라인 버튼을 유지할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 물어봤지? 라고 생각했더니 제가 준 이미지에 여기는 약간 이거는 그대로 썼는데 저희가 여기 편집을 하면서 여기 회색에 막 이렇게 약간 겹치게끔 되어 있으니까 얘랑 똑같이 하는 게 맞냐라는 고 물어본 것 같아요. 똑똑하죠. 그래서 네라고 했습니다. 버튼은 그냥 조금 더 추가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혹시나 못 알아들었을까 봐 제가 바로 직전에 요청했던 게 있죠. 신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통계 버튼은 상세 통계로 변경해 주세요. 이 말이 없길래 제가 여기다가 이 통계를 상세 통계라고 바꿔주세요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제가 바꿔도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한번 넣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예, 이해했대요. 서치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을 서치 부분. 응? 깜짝이야. 어디지? 자, 일단 제가 수정하고 있겠습니다. 자, 다시 반영을 해봤더니 결과가 안 나오더라고요. 결과가 안 나와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지켜봤는데, 소스 코드를 지켜봤더니 기존 거랑 다르게 이제 DB를 못 불러오는 것 같아 갖고 제가 이 친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자, 위와 같이 했는데 검색 결과에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DB 연결은 잘 된 건가요? 내가 수정을 잘못했을 수 있으니 기존 코드에서 이제 검색 결과 영역 부분만 수정 후 주석과 함께 이 부분만 전체 코드로 알려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색 결과 부분만 수정하여 전체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검색 로직을 유지하면서 결과 표시 방법만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됐거든요. 이렇게 쭉 검색 결과 영역이에요. 아까 그 코드에서 여기를 바꾸려고 주석 단위로 쭉 이렇게 써줬어요, 이 친구가. 이 코드를 사용하고 이것도 넣었죠, 당연히. 넣었는데 이제 아직 안 넣어봤어요. 넣어볼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제가 잘못 넣은 게 맞아요. 봐봐요. 여기에 이 데이터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었죠. 검색에 DB에서 갖고 오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좀 전에 이 친구가 준 거에 DB에 들어가는 게 없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넣었단 말이에요. 이 그대로. 그러니까 코드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DB에 불러오는 게 뭔가 잘못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자, 한번 다시 넣어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어? 그 부분이 뭘로 돼 있지? div 데이터베이스 오류가 발생했다. 여기까지 div, 여기까지네요. 일단은 넣고 한번 보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방에 가야지. 얘가 잘할 땐 잘하는데 얘가 또 안 될 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잘 술술 잘 달래 갖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실타래가 꼬이기 시작하면은, 코드가 꼬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나왔는데 QR 코드가, 통계 코드가 안 나왔네? 잠깐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했나 보다. 아까 통계 코드 얘를 여기다 넣었나? 차트 이걸 안 넣었나? 안 넣었네. 안 넣었어. 이걸 헤드에 넣으라고 그랬죠. 굿!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제 데이터가 많아서 그런데 일단은 이분 것만 하나만 있다고 칠게요. 고인이 한 명이겠죠, 보통은. 그래서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 번호 나오고, 신청자 나오고, 부고장 모바일 나오고, 그다음에 통계는 이게 뭐
지금 한 명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감사장 보기를 한번 갈까요? 가죠, 이쪽으로. 그 다음에 정리가 됐고 수정, 삭제, 상세 통계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제가 원했던 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잘 나왔죠. 자, 이게 잠깐만요. 일반인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일반인 검색을 했을 땐 일반인들은 이제 모바일 부고장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장례식장 내용 잘 나왔어요. 그러면은 칭찬을 해줘야죠. 그랬지? 그리고 항상 저는 이거를 합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여기까지 반영을 했어. 네가 알려준 거를. 그래서 이 파일의 최종 업데이트 버전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친구가 다시 자기가 알아들었다. 그리고 부고 서치하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까지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작업을 또 수정할 때 이 창에서 네가 이해한 거를 갖고 업데이트 된 거에서 뒤에 더 추가를 해주면은 작업을 계속 이어서 갑니다. 그렇지 않고는 또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창을 잘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은 이름을 바꾸는 거죠. 오늘 날짜 02월 20일 이렇게 저장해 놓으면은 여기 클로드를 가면은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에 작업을 할 때 여기 와서 뭐 안녕하세요 라고 하면서 얘가 기억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이어서 가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오늘 좀 길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코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노하우로 많이 알려드리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달려가면서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참 마지막으로 정말 이거 꿀팁인데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아셔야 되는 건데 칠판 토큰 사용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은 잘 모르면은 그냥 코드를 처음부터 새롭게 써줘. 그냥 새롭게 깔끔하게 받고 싶었던 거죠. 새로 써줘 했더니 금방 끝나더라고요. 대화창이. 그러면 대화창이 금방 끝나면은 이거예요. 제가 팁을 한번 드리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제가 요 직전에 이게 새롭게 영상 찍으려고 새롭게 시작한 게 아니고 사실은 바로 직전에 계속 작업을 했던 게 이거예요. 창이에요. 이 창이 여기 보이시죠? 대화가 엄청나게 나름 짧게 지금처럼 했는데도 이만큼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점점 반응 속도도 느려지고 곧 있으면 이 채팅창에선 더 이상은 대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너가 어디까지 작업했는지 업데이트를 해줘라고 하면서 리드미 파일을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럼 얘가 이제 계속 정리를 해주거든요. 정리를. 그래서 그 정리한 것을 여기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친구는 여기서 끝났고 더 이상 안 되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새 창을 연 거예요. 대화를 처음부터. 그럼 얘가 또 빠릿빠릿해집니다. 그래서 그 시작을 할 때 리드미 파일 주면서 나는 어떻게 앞으로 작업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좀 전에 있었던 클로드를 만약에 김철수라는 직원이라고 쳐요.
이 친구하고는 대화가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직원인 김아무개하고의 대화를 다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 친구하고 대화를 최대한 짧게 주는 게 어떤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되냐? 이걸 잘 보세요. 자, 이게 바둑판이라고 쳐요. 그리고 어, 로그인 해야 되나? 됐다. 자, 이 김아무개하고 AI하고 할 수 있는 어, 죄송해요. 그림을 못 그려서. 이 친구하고 할 수 있는 전체 토큰 양이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쳤을 때 제가 시작을 요렇게 했죠. 이야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전체 다 채워지면은 그 채팅창은 더 이상 못 쓴다고 쳤을 때, 가정을 했을 때, 그럼 대화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시작을 해요. 그럼 얘가 답변을 뭔가 주겠죠. 그럼 이 내용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줬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내가 대화를 이어가야만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첫 번째 대화를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AI가 답변을 할 때는 내 거 플러스 그 친구 대화, 답변, 요게 나와요. 요게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답변을 이제 질문을 또 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다. 질문을 또 요만큼을 했어요. 내가 요만큼을. 그럼 이거 두 개예요. 이 큰 거에다가 얘가 답변을 준 게 요거고 내가 질문 요만큼 또 했어요. 요만큼을 했단 말이에요. 칠한 만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답변이 오겠죠. AI가 답변을 주는데 그럼 이 친구 답변을 만약에 요만큼을 했다고 쳐요. 이거는 이렇게 칠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 준 게 물론 연관돼서 이어서 질문과 답변을 했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러면은 이 친구가 주는 답변이 요만큼인데 요만큼만 토큰을 쓰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이 친구는 앞에 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보여지는 토큰 양은 요만큼이죠. 답변인데 실제로 쓴 토큰 양은 이거다라는 거 전체다. 업고 가는 거예요. 다. 앞에 묻고 따따블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만큼을 쓴 거죠. 그러면은 또 내가 만약에 답변 온 거 갖고 내가 잘했네 라고 해서 연관된 거예요. 또 이만큼을 피드백을 줬어요. 동그라미 쳐볼까요? 나는 내가 쓴 토큰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은. 그리고 얘가 또 연관된 답변으로 이만큼을 줬어요. 이렇게 생긴 걸 줬다고 치죠. 이 친구가 준 게 토큰 양이 요만큼이냐 요거냐 아니라는 거죠. 앞에 거 다 업고 간다는 거예요. 앞에 거를 이만큼을 쓴 거예요. 이만큼을. 그럼 계속 누적 돼 갖고 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친구의 답변은 내가 질문한 거 바로 직전까지 누적이에요. 이게 진짜 하나씩 조금씩 잘 해도 이렇게 누적되기 때문에 아껴 써야 되거든요. 아껴 써야 돼. 그런데 만약에 제가 질문해서 어 질문해서 아, 질문해서 만약 답변을 네, 위에 것까지 이제 다 반영을 했습니다라고 계속 중간중간 끊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야 계속 이게 퍼즐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차곡차곡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질문을 그냥 했어요. 나 이거 했는데 라고 하면은 이 친구가 이거하고 연관되는지를 모르고 내가 그냥 질문을 여기다 이렇게 던져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 친구는 파악을 하는 거죠. 이거하고 관련된 건가? 아니 새로운 건가? 하고 또 엉뚱한 답변을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줬다고 쳐요. 그럼 내가 그냥 질문을 막 던졌어요. 연관이 좀 없게끔. 그러면은 이 친구는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이렇게 다 누적해서 결과를 주는데 완전 생뚱만 걸 주는 거죠. 그럼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또 연관돼서 답변이 이게 왔고, 그리고 연관돼서 만약에 내가 질문을 또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을 줄 때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이 전체를 다 스캐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도 봐야 되고 얘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큰량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나 아닌데 이건데라고 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다시 또 붙여야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장 좋은 방법은 원칙은 누적해서 계속 답변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얘가 앞에 거를 기억을 하고 있는 이유가 누적을 해서 갖고 가기 때문에 토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퍼즐에서 질문했던 거에서 이어서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도록 계속 나는 요만큼을 했어. 난 요만큼을 했어. 네가 준 걸 요만큼 업데이트를 했어.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A 파일, B 파일, C 파일을 계속 하고 있어. 너 기억하지? A 파일.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퍼즐이 계속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끝나기 직전에 내가 하다가 이게 칸이 다 차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잘 퍼즐 만들었다고 쳐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해했던 너의 프로젝트를 정리해서 리드미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고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여기서 끝날 것 같다, 아니면 진짜 끝났다 그러면은 새로운 김 안무개가 아니고 김철수를 다시 새로운 애를 투입을 해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갖고 리드미 파일 주고, 그 다음에 하나씩 또 이제 퍼즐을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파악한 거는. 자, 어떻게 명령 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식으로 해 가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정말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딩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잘 나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